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사장 후면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장 후면에는 사상분체 도수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사장 전편을 갖다가 공부를 해가지고 태양정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정사를 갖다가 공부를 하고 월일동도 일월동궁, 그래서 도수를 이루는 건 같고 궁은 같다. 그런데 포태의 과정이 서로 다르다. 이런 걸 놓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력이라는 체계의 구성이 원래 정력은 한 장당 8구절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구절씩 이렇게 끄는 데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었겠죠.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앞에서 있던 내용이 뒤쪽으로 와서 붙어 있고 이래서 8줄씩 딱딱 끊어서 이렇게 편집이 되다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내용대로 분류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데는 조금 섞여 있는 감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것도 36궁 선천월이 대명후천 31월,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할 내용은 사상분체도수에 대한 걸 공부하게 됩니다. 사상분체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사상분체도수와 같이 36궁 선천월과 대명후천 30일이라고 하는 앞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부를 했던 태양정사의 얘기나 월일동도나 일월동궁에 대한 얘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구절은 3장 전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편집은 4장 후편으로 편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또 유의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오늘은 3장 전편을 공부를 합니다. 4장 후편을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1시간 동안 3장 후편, 4장 후편을 다 소화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득이 조그만한 소제목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번 시간은 4장 후편인데 주된 내용은 사상분체 도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공부를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대해서 이제 방금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원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원문 읽고 이 원문에 대한 간단한 해석을 하고 각설로 들어가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6궁 선천월이 대명후천 31월, 그까지는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던 정력 4장 전편의 내용과 연결된 것이다. 실질적으로 4장 후편의 내용은 사상분체 도수는 159인이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꼭 염두에 두시고, 의미상으로는 위에 있는 두 구절과 아래에 있는 한 구절이 끊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궁 선천월이 저희들이 정력은 선우천의 변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력의 논지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36궁 선천월이라고 하는 것은 태엄정사,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태양정사를 공부했고 그 앞에 태엄정사를 공부를 하면서 태엄정사는 36궁이다 이렇게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6궁 선천월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 30일로 본다면 초하루 삭자인 사월에서
상현달을 지나가지고 15일 망월에 이르게 되는 그걸 선보름이라고 합니다. 선보름 정사라고도 합니다. 선천을 후천원으로 따지면 그것이 선천월입니다. 그러면 선천의 16일이 후천의 초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뒷구절에서 도식을 놓고 다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6궁 선천월이 1일에서 15일까지의 선천의 달이 그 말입니다. 이 선천의 달이 후천 30일을 대명 후천 30일이라고 하는 건 큰대자 발걸명자라 후천 30일을 크게 밝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한번 개념 정리에서도 말씀드렸던 도역 생성 원리하고도 결부가 되어 있고 달정사가 선보름과 훗보름에 이어서 달정사를 선우천 변화 원리에 결부를 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도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분체도수라고 하는 것은 사상으로 나누어져 있는 도수가 나누어져 있는 도수라고 하는 것은 무극체의도수나 한극체의도수나 월극체의도수, 일극체의도수 그 네 가지를 보고 말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 이 구절을 해석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만 지금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강론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상이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듯이 무극체의도수의 무극입니다. 한극체의도수의 한극, 월극, 일극 그 네 가지를 사상이라고 하고 무극체의도수 61도서부터 일극체의도수까지 그 도수를 합한 것이 바로 159인이라 159일이라고 해도 되고 159도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159인이라 이래서 이 내용이 바로 사상분체도수에 대한 설명이다. 왜 개요에다가 사상분체도수에 대한 설명이다라고만 써붙였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에 있는 것은 4장 전편에 있었던 태양정사와 월일동도와 일월동궁과 연관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앞에 두 구절에 대한 내용은 떼어놓고 4장 후편에 주된 내용인 사상분체도수가 바로 이 뜻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6궁 선천월이 대명후천 30일이다. 36궁은 선천의 달이고 후천은 30도. 저희들이 태양도수, 태양정사를 갖다가 공부할 때 선천의 태양정사는 36도고 후천의 태음도수는 30도다. 이렇게 이제 많이 자주 거론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식에 앞서서 이론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선천의 36도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선천의 보름달이 후천의 보름에 가서 후천의 보름이라는 건 바로 금음을 보고 말합니다. 금음해자. 금음에 가서 크게 보름달이 돼가지고 크게 밝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훗보름의 첫날 16일이 초하루 삭자 4길이 되고 30일 금음이 보름달이 뜬다는데 비유를 한 겁니다. 30일은 금음입니다. 금음인데 어떻게 보름달이 뜨느냐? 선천달정사를 그대로 후천달정사로 대입을 시키면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이 도식을 보시겠습니다. 이 도식을 보시면 선천 두 번째 구절에 보시면은 선천 이렇게 써놓고
날짜를 30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선천 초하루가 개미개축의 사길입니다. 초하루 삭자라 초하루가 바로 선천 초하루고, 이 선천 초하루에서 상현달을 지나가지고 15일 보름달에 망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망을이 되어가지고 선천달정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 선천달정사를 갖다가 이루는데 잠시 칠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선천의 초하루가, 자, 초하루에서 7일 내지 8일을 갖다가 지나게 되면 상현달이 되는 거죠. 상현달. 상현달이 되고 15일에 망을이 됩니다. 보름달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초하루 삭자를 썼는데 초하루에는 달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초사흘 정도쯤 가야 달이 보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이 선천달정사입니다. 자, 이게 선천달정사고, 후천달정사는 선후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체용이 변화되는 겁니다. 체용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선천의 체가 후천의 용이 되고, 자, 선천의 용이 후천의 체가 되는 체용의 변화를 갖다가 가져오게 됩니다. 달정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달정사도 마찬가지라 여기서 초하루에서 15일까지의 달정사가 선천달정사고 16일이죠. 이 16일이 후천달정사의 초하루가 되는 겁니다. 선천으로 따지면 16일이고 후천으로 따지면 초하루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고 초하루가 되고 여기서 또 7, 8일이 지나가지고 22일 내지 23일이 되면 하연달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하연달이 됩니다. 물론 여기를 초하루 삭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은 금음입니다. 금음이라는 것은 달이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후천의 16일이 선천의 16일이 후천의 초하루가 된다는 거죠. 초하루가 되고 선천의 15일이 후천의 30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선천의 달정사고, 이것이 바로 후천의 달정사인데, 자, 15일에서 끝나가지고 이것이 점점 적어져 가지고 15일에 금음이 되는데 어떻게 15일에 보름달처럼 된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건 선천달정사는 이런데 후천달정사는 여기가 16일이 되고 23일이 되고 30일이 되어서 16일이 초하루가 되고, 초하루 삭자의 초하루가 되고 15일이 30일이라 선천달이 후천을 환하게 밝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천의 달정사 천심월이, 자, 이 천심월이 후천의 30일을 갖다가 16일에서 30일을 크게 밝힌다. 또 하루로 따지면은 후천 30일을 크게 밝힌다. 왜? 선천달정사 15일이 후천달정사 30일에 해당을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킨다면, 자, 선천 15일이 후천 30일에 당하기 때문에 선천에서 비교를 한다면 후천 30일은 선천 15일에 당하기 때문에 보름달이 뜬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보름달이 떠가지고 세상을 크게 밝히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선천보름달이 후천의 거문에 가서 크게 보름달이 되어서 밝힌다. 그래서 선천달정사를 후천달정사에 대입을 시켰을 때 선천의 15일이 후천의 30일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훗보름 첫날인 15일은 선천의 초하루가 되는 격이고 30일 거문에는 15일에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15일에 보름달이 떠가지고 선천월 36궁이 후천 30일을 크게 밝히게 된다. 그래서 선천이 후천을 크게 밝힌다는 간단한 이치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도식으로 만들면 이 도식을 개미개축과 무술 무진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우천을 기준으로 하면 육식갑자와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결부를 시켜가지고 도식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눈에 딱 들어오도록 제 소견으로는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제 자신조차도 좀 불만스럽습니다. 조금 더 쉽게 보일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후천 16일이 선천 초하루요. 그렇게 딱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천 초하루가 16일이 선천 초하루고 15일은 후천 30일이다. 그래서 1일에서 15일까지의 선천 선보름 달정사가 후천 30일을 갖다가 크게 밝힌다는 뜻이다. 이렇게 달정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왜 이렇게 달정사가 이루어지게 되느냐? 선우천 변화로 체형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과 결부되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두 구절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이어서 마무리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선우천 달정사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력 4장 후편의 주된 내용은 사상분체도수입니다. 이 사상분체도수고 우리가 앞에서 태양정사와 태음정사를 거론을 하면서 무의체의도수나 월극체의도수 이런 건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극체의도수와 무의체의도수가 우극체의도수가 성립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한극체의도수가 성립을 갖다가 하게 됐다. 그래서 월극체의도수 36도라고 하는 것은 삼극지도로 표현을 한다면 태극을 보고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태극과 무극과 한극이라는 상극이 성립을 하게 되고 태극에서 이제 한극이 드러나게 됐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극체의도수는 61도로 성도하게 된다. 61도로 궁극적이요 목적지인데 도달을 한다. 또 이룰성자 길도자를 써서 성도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극체의도수는 32요. 월극체의도수는 36이다. 그런데 한극체의도수와 월극체의도수가 32도와 36도로 4도의 차이가 나고 일극체의도수와 한극체의도수는 2도의 차이가 납니다. 특히 일극체의도수와 한극체의도수가 왜 2도 차이가 나느냐?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를 했던 월일동도 1월 동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릴 때 앞에 또 다시 돌아가서 또 참고가 되도록 설명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상분체 도수를 사상의 체의도수를 사상의 근본이 되는 도수를 합치니까 이 61도, 32도, 36도, 30도를 합치면 159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159의 수치가 사상분체도수입니다. 이따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거와 밀접한 관계를 갖느냐. 159에다가 15전공 원리 식과 5를 쓰지 않고, 하도의 중심수가 식과 5죠. 식과 5를 쓰지 않고 높이 모신다는 뜻이 종공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높일 존자에다가 빌공자입니다. 높이 모셔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한다는 뜻으로 문자적 해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 빌공자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공입니다. 자, 특히 주역과 정역에서는 10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10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천지도수도 10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10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추분, 춘분 때는 낮과 밤이 5대5의 비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고 동지는 밤이 6이고 낮이 4죠. 하지는 낮이 6이고 밤이 4라 6대4 비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10수율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천지 운행도수조차도 1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상징하고 또 상극으로 따지면 무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쓰지 않습니다. 주역의 중천근계에서 용구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머리를 쓰지 않는 것이 길하다. 그때 머리라고 하는 것은 10을 보고 말합니다. 10은 쓰지 않는 것이 길하다. 자, 중천근계에서 썰용자에다가 9구자를 썼습니다. 그러고 이 구절에 대해서 없을 무자 머리 숫자입니다. 이 머리가 10을 보고 말합니다. 10은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자의 표현대로 하늘의 뜻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칠 수도 없습니다. 자, 주역 대사편에서 감이 수통 연고라고 하죠. 느낄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느낄 수는 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칠 수도 없는 게 바로 10입니다. 그래서 10이 없는 것이 길하기 때문에 10 대신에 뭘 쓴다는 얘기입니까? 썰용자 9구자라 9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양을 전부 다 숫자로, 역수로는 9로 씁니다. 음은 전부 다 6으로 씁니다. 6과 9를 합치면 10과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9라고 하는 것은 쓰지 않습니다. 15전공 원리라고 하는 것은 10과 5를 쓰지 않고 높이 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역에서는, 선천에서는 10이 채요. 자, 5가 0입니다. 낙서의 중심이 오지 않습니까? 자, 조금 내용이 확대되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1육수, 3팔모, 자, 4구금, 2칠화, 중앙수 5, 이것이 아시다시피 낙서입니다. 낙서의 중심수가 바로 5죠. 자, 그런데 낙서는 선천에서는 정력의 관점입니다. 정력의 관점이라 선천에서는 하도가 근원 근본인 채입니다. 낙서가 용입니다. 후천으로 가면 채용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서가 채가 됩니다. 하도가
용이 됩니다. 이래서 자, 하도는 16, 38, 27, 49, 5와 10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도의 중심수입니다. 이 하도의 중심수, 자, 이건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후천에 와서는 써야 되겠죠. 선천에서는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다시 경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사상분체도수 159에서 하도의 중심수 10과 낙서의 중심수 5를 합친 10과 5는 높이 모셔서, 자, 높이 모셔놓는다는 전공, 15전공 원리라고 합니다. 15전공을 하면 159에서 자, 15를 빼면 144가 나옵니다. 144가 바로 곤지책이죠. 곤지책이 144입니다. 근지책은 216입니다. 근지책 216과 곤지책 144를 합치면 주역 계사상편 9장에 나와 있는 1년기수 360일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의 기수는 360일이라는 것이 계사상편 9장에서 공자께서 말씀하신 공자직입니다. 정력은 부덕불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교과 진도 내용대로 차례차례 설명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부덕불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과 앞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을 갖다가 거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당 구절이 사상분체도수 4개를 합친 것에 대한 159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런 추연수는 자 216이다. 그래서 하나의 권원이 되는 수를 추연을 해가지고 부풀렸다, 그런 뜻이 이런 추연수입니다. 그래서 한일자, 어떠먼자, 올풀 추자, 밀추자, 넘칠 연자, 셀 숫자입니다. 헤아릴 숫자도 되죠. 이런을 갖다가 추연한 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을 갖다가 추리를 해가지고 자 느린 수, 부풀린 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역계사 상편 9장에서도 두 번째 구절에서도 대연지수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대연지수라고 할 때 큰 대자에다가 부풀릴 연자를 씁니다. 크게 부풀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물속에다가 집어넣으면 나무가 불어서 커지듯이 넘칠 연자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연수는 216이니라. 자, 앞에서는 사상분체도수 159를 거론했습니다. 두 번째 구절에서는 이런 추연수 216을 거론했습니다. 이 216이 다른 말로 근지책입니다. 사상분체도수 159에서 15를 전공하면 곤지책 144가 나오듯이 216이라고 하는 것은 근지책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근지책에 대한 설명이고, 이런 추연수라는 것은 이런을 부풀린 수로서 그 합이 216인데, 자, 이걸 다른 논리로 설명 말씀을 드리면 사상수는 4개지 않습니까? 그 사상수의 양은 9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저 사상수와 9를 곱하면 36이고, 자, 36에다가 한 괴는 6효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6효를 갖다가 성하면 216 근지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상수에다가 자 음은 6으로 가지고 저 표시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으로 가지고 하면 24가 나오고 24에다가 6을 곱하면 144가 나옵니다. 그럴 때 그건 곤지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16은 근책수인데, 자, 이런 추연수 159와 근책수 216을 합친 것이 바로 375로서 정역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원역도수입니다. 원역도수. 저희들이 이제 사력 변화에 가서 더 상세하게 거론을 하게 됩니다. 사력 변화에 가서 더 상세하게 거론을 하게 되는데, 원역이 바로 275입니다. 원역이 275고, 자, 요지기가 366일이고, 순지기가 365일 4분의 1입니다. 공자지기가 360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원역 375에서 15를 전공시키면 공자지기 360입니다. 원역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일부직이라고 합니다. 저기 있는 자 375는 저 일부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역도수요 일부직입니다. 360은 공자직입니다. 375 중에 10과 5인 15를 전공시키면 360이라 일부지기와 공자지기가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일부지기와 공자지기가 같다는 것은 일부 선생이 공자의 학문을 개성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자의 학문을 전부 다 개성해가지고 정력을 갖다가 편찬한 사람이 바로 일부다. 그 중에 한 가지 비근한 예로 원역도수 375와 자 공자지기 360에 대한 비교. 그래서 일부지기 375에서 15를 전공시키면 공자지기 360과 같다는 논리가 바로 일부 선생이 공자의 학문을 다 개성했다는 여러 가지 논거 중의 하나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부를 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사상분체도수는 159고 사상분체도수와 근지책 216을 합치면 360 원역도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 원역도수에서 15를 전공시키면 바로 공자직이다. 일부직이 여기 이제 제일 마지막 칸에서는 일부직이로 표시를 했습니다. 일부직이 375에 15를 전공시키면 공자직이 360이다. 원역과 또 일부역과 공자역이 같다. 이렇게 이제 정역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후천은 정어 선천하니 수안이라 선천은 정어 후천하니 화수인이라. 후천은 다스릴 정자의 어조사 어자입니다. 어조사 어자가 있으면 다스릴 정자보다 먼저 선자 하늘 천자를 먼저 읽어내셔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한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후천은 선천을 다스린다라고 하니 수안이라. 선천은 정어 후천하니 문법은 똑같습니다. 정어 후천하니 자 화수인이라. 자 그래서 후천은 선천을 다스린다고 하니 수와 기재입니다. 기재위제까지 결부를 시키면 선천은 후천을 다스린다고 하니 바로 자 하수인이라. 그래서 선후천의 채용 변화를 자 기재와 미재와 결부를 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은 선천을 다스리고 선천은 후천을 다스리니까 자 선후천 변화에 따라서 채용도 변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하도 낙서를 갖다가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천은 하도가 채요 낙서가 용인데 후천은 낙서가 채고 하도가 용이다.
체형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논리를 갖다가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살펴보면 후천이 채로서 선천을 정사하니 오행으로는 수하요 기재라는 겁니다. 자, 선천 후천은 시간적인 변화고 기재 미재는 공간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작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선후천 변화는 시간의 변화요, 기재와 미재는 공간의 변화고, 시간 플러스 공간 이꼴은 우주입니다. 우주의 변화 원리를 얘기하고 있다. 크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령 내용이라는 것이 선후천 변화를 통해 가지고 우주의 변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우주 변화 원리라는 개념을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선천은 역생도성합니다. 낙서 위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낙서는 역생도성을 하고 하도는 도생역성을 합니다. 그래서 선천에는 역생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1에서 10으로 가는 것은 거슬려서 생해가지고 거꾸로 이룬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역에서는, 정역에서는 역생도성과 도생역성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 이 말씀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천에서는 1에서 2로 갑니다. 1에서 2로 간다는 것은 잠시 이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16수입니다. 38목이고 49금이죠. 자, 27화입니다. 그래서 선천의 낙서는 여기 있는 1에서 1, 2, 3, 4, 5, 6, 7, 8, 9를 거쳐가지고 9를 향해서 가는 거죠. 9를 향해서 갑니다. 1에서 2로 가기 때문에 수하라는 겁니다. 그걸 64개 기재, 미재와 결부를 시키면 수하는 기재입니다. 그래서 오행은 수에서 화로 갔는데 기재, 미재로 따지면 그것이 수하, 기재께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런데 다시 보시겠습니다. 후천은 도생역성을 하다 보니까 7에서 6으로 가고 10에서 1로 가는 전체적인 흐름 중에서도 7에서 6으로 가는 것은 화에서 수로 가지 않습니까? 27화입니다. 16수입니다. 그래서 화수 미재입니다. 2에서 1로 가기 때문에 하수 미재입니다. 그래서 화에서 수로 가기 때문에 미재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미재라고 하는 것은 하에서 수로 가기 때문이고 기재라는 말이 붙은 것은 수에서 화로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와 기재가 된 거고 하수, 미재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시간의 변화를 공간의 변화와 결부시켜서 도역 원리로서 비교 설명이 된 겁니다. 그 비교 설명의 내용을 갖다가 놓고 낙서는 선천에는 용이었는데 후천에는 체가 됩니다. 그래서 수와 기재라는 말이 붙게 된 겁니다. 자, 낙서라고 하는 것은 선천에서는 용이고 체용이 변화되면 후천에서는 체가 되는데, 낙서는 역생도성한다. 수에서 화로 간다. 1에서 10으로 간다. 그것이 역생이다. 그것이 역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슬릴 역자를 썼기 때문에 낙서는 삼극질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와 기재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하도는 도생역성하기 때문에 10에서 1로 갑니다. 왜 역생도성과 도생역성을 수없이 많이 강조 말씀을 드렸느냐? 달정사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똑같지 않습니까? 선천달정사는 1일서부터 15일까지 달이 커져 갑니다. 1에서 10까지 숫자가 커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6일부터 30일까지의 후천달정사는 보름달과 마찬가지의 크기를 가진 16일 달이 점점 작아져 가지고 금음에 가까이 가서는 달이 보이지 않는 10에서 1로 가는 거죠.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갑니다.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달정사도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자, 선우천 변화에 따라 가지고 설명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체용 변화에 대한 것도 설명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역 원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갖다가 설명 말씀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저희들이 몇 주 전에 자, 개념 설명을 위한 시간을 갖다가 가졌던 이유가 바로 도생역성이다, 역생도성이다, 도역도순이다, 도순도역이다, 도순이다, 도역이다 이런 구분을 명쾌하게 정리를 갖다가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조금씩 복습을 하면서 같이 정역 공부를 하면 빨리 정역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이것을 하도낙서의 그림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1에서 9로 가는 겁니다. 1에서 9로 가기 때문에 1은 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 2, 3, 4, 5, 6, 7, 8, 9로 갑니다. 10은 없기 때문에 10수를 지향하는 게 낙서요. 10수를 가진 게 하도라. 낙서는 하도를 지향한다. 하도에서 낙서에서 하도로 변하는 것이 다음 시간부터 말씀드릴 금화교역입니다. 그것이 금화교역이고 4927이 화수의 자리가 또 화금의 자리가 바뀌는 것이 바로 금화교역이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낙서의 사구금과 이칠하가 하도의 이칠하와 사구금으로 자리가 바뀐 것이 금화교역이다. 맞습니다. 그것만 이해를 하셔가지고는 여기와 관련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역과 산책이라는 그런 프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서 좀 더 폭넓고 자, 좀 더 쉽게 일반화시키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자, 선천정어 후천하수다. 아까 전체적으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천이 자, 체로서 후천을 갖다가 다스린다는 거죠. 선천이 체로서 후천을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자, 낙서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하수로서 미제다. 그래서 하에서 수로 가기 때문에 하수고 하에서 수로 가는 것은 바로 기재미제로 따지면 공간적인 표현으로 따지면 미제다. 그래서 자, 선천, 정어, 후천, 하수라는 말에 하수의 뜻이 그래서 이렇게 설명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정역 4장 후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구절은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태양정사의 끝머리에 이어진 내용이었었고 세 번째 구절서부터가 사상분체 도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상분체 도수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말씀드려서 일부 지기 원역 기수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고 건지책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자, 375에서 15를 전공시키면 공자지기 360과 같다.
또 사상 분체도수의 사상이라는 것은 자, 무겁과 한것과 월극과 일극을 갖다가 말을 한다. 그래서 그런 사상의 분체를 합치니까 사상 분체도수인 159가 나오고 거기에서도 15를 전공시키면 곤책수 144가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천지 지도와 관련을 갖고 있고 또 공자가 말씀하신 1년지기 360일과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용 중에 중요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금화교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화 1송에서 금화 5송까지를 여러 가지 각도로 금화교역에 대한 걸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화 1송에서 금화 5송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 같이 공부 열심히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